나이 들어 은퇴하고 나니 내가 누구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일만 하다 늙었어요.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이민 1세대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마음 깊숙이 새겨봤을 말일 겁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아픈 것도 참았고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 자신의 인생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는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손에 쥔 게 없습니다. 돈도 건강도 취미도 친구도 없어요. 이민 와서 한 세대는 그렇게 버티는 인생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젠 버티는 인생이 끝났는데도 사는 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시작.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일이라는 무게 중심에 맞춰 살아오던 삶의 축이 완전히 바뀌는 시점이죠. 그런데 많은 이민 1세대들은 이걸 갑작스레 맞이합니다. 이제 일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은 달콤하지만 그 말 다음에 오는 공허함은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유 1. 오직 생존만을 위한 삶. 미국에 처음 정착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버티기였습니다. 말도 잘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차별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나를 위한 삶은 사치였어요. 아이들 교육, 집 마련, 생계 모두 다 앞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3040년을 달렸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끝나고 나면 삶에 대한 방향, 감각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유 2. 은퇴 준비 돈이라고만 생각한 착각.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만 있다고 은퇴 후 삶이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생활비만 계산하면서 은퇴 준비를 했는데 막상 시간이 남아돌고 관계도 줄어들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특히 이민 1세대는 고립감이 심해요. 자녀들도 바쁘고 같은 세대 친구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커뮤니티 활동도 안 해봤으니 갈 데가 없습니다. 이유 3. 일이 곧 나였던 정체성 붕괴. 우리 부모 세대, 특히 이민 1세대는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세탁소예요. 트럭 운전해요. 식당에서 일해요. 직업이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내려놓는 순간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퇴 후 우울감의 시작입니다. 사례로 보는 이민 1세대의 은퇴 현실. 1. 세탁소 35년 운영한 박 할머니의 이야기. 박 할머니는 뉴저지에서 세탁소를 35년 넘게 운영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나가서 저녁 8시에 퇴근, 쉬는 날도 없이 일했죠. 그렇게 자식들 대학 보내고 집도 사고 은퇴 자금도 모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하루가 너무 길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다고 해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쉬라고 해서 쉬는데 너무 힘들어요. 결국 우울증 약을 복용하게 되었고 요즘은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미술 수업을 들으며 조금씩 회복하고 계십니다. 늦었지만 이제서야 진짜 나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2. 트럭 운전 30년 이민 1세대 김 아저씨. 김 아저씨는 트럭 운전을 하며 미국 전역을 누비셨습니다. 가족을 위해선 뭐든 할 수 있었죠. 그런데 67세에 은퇴하고 나니 아내와도 대화가 잘 안 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불편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운전 안 하니까 허전하고 내가 할 일이 없으니 내 존재 가치가 없는 느낌이에요. 김 아저씨는 결국 지역 노인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나도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을 되찾으며 다시 웃게 되셨습니다. 3. 식당 주방에서 40년 강 여사의 후회. 강 여사는 식당 뒷주방에서 평생을 일했습니다. 남편이 아프면서 가정을 책임졌고 딸 둘을 모두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보니 딸들과 정서적인 거리가 너무 멀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엄마 노릇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애들은 내가 늘 바빴다고 해요. 대화가 안 통해요. 그 후로 강 여사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장 후회되는 건 가족과의 추억을 안 만들고 일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퇴 후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 이민 1세대에게 은퇴는 두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은퇴 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음에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은퇴 후 삶을 위한 3가지 핵심 준비. 관계 회복하기. 가족, 친구, 지역 커뮤니티와 연결고리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정체성 다시 세우기. 일이 아닌 나 자신을 찾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작은 취미, 봉사활동도 좋습니다. 몸과 마음 관리하기. 은퇴는 쉼이 아니라 재정비의 시간입니다. 건강은 새로운 인생을 위한 기반이죠. 마무리하며 일만 하다 늙었다는 말 더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민 1세대의 피땀 어린 삶이 후회로 끝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한 은퇴 후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제는 일이 아닌 인생을 살아갈 시간입니다. 지금 당신의 이막을 시작해보세요. 마음이 먼저 늙으면 몸도 따라 늙는다. 이 말 그냥 감성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은퇴 후 정신적 충격과 뇌의 위축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과 정체성 상실은 해마 히포캠퍼스와 전두엽 기능을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해마는 기억과 학습, 전두엽은 판단력, 계획,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데요. 이 기능이 떨어지면 우울증, 인지 저하, 심지어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뇌는 빠르게 퇴화한다. 2000년대 중반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은 하루 10시간 이상 TV만 시청하는 은퇴 노인 그룹과 매일 산책, 수다독, 봉사활동을 한 노인 그룹을 비교했더니 후자의 그룹이 5년 후 인지 능력이 유지되거나 향상된 반면 전자의 그룹은 뇌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뇌도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늙는다는 것이죠. 그럼 뇌를 젊게 유지하는 방법은 뭘까? 1. 새로운 자극 주기. 배움은 최고의 뇌 운동. 은퇴했다고 해서 멈춰선 안 됩니다. 뇌는 새로운 정보를 학습할 때 가장 활발히 움직입니다. 한 가지 예로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익히는 노인들은 해마의 크기와 기능이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뇌는 나이 들어서도 신경가 소성 NeuroPLASTICITY 존재합니다. 즉, 늦게라도 새로운 자극을 주면 회복 가능성은 있다는 뜻이죠. 2. 사회적 연결 유지. 혼자는 위험하다. 사회적 고립은 흡연만큼 뇌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친구와 대화, 커뮤니티 모임, 종교활동, 자원봉사. 이런 활동들이 뇌의 전두엽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무기력감을 줄여줍니다. 3. 의미 있는 목표 세우기. 나만의 프로젝트 만들기. 은퇴 후에는 새로운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나는 더 이상 트럭 운전사도 세탁소 사장도 아니야. 그럼 나는 이제 누구인가? 내가 주도하는 작은 목표를 세우면 됩니다. 텃밭 가꾸기, 유튜브 채널 운영, 자서전 쓰기, 손주 교육 등. 작지만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삶의 방향을 가져야 합니다. 정리하며 은퇴 후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건 단지 돈이 아니라 뇌와 마음을 다시 살리는 생활 리듬입니다. 뇌는 자극을 줄수록 젊어진다. 고립은 해마를 위축시키고 우울과 치매를 부른다. 배움과 관계, 목표는 은퇴 후에도 삶을 활력 있게 만든다. 한 줄 요약. 은퇴는 끝이 아니라 뇌와 마음을 새롭게 성장시킬 기회입니다.